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 거주하던 한국인 가족 5명이 국경 개방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겨울옷만 몇 벌 들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앞서 이집트로 4차례 출국을 시도했지만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경이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상상한 것보다 가자 지구 현지 상황이 심각하다며 계속 관심을 가져달란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김상훈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봉쇄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 한해 국경을 개방하자 밀려든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로 인산인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직후부터 가자 지구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라파 국경이 열린 것은 25일 만입니다. 탈출자 가운데는 한국 국적의 한 가족 5명도 포함됐습니다. 기분 좋으면 한 20번 하다가 한 번씩 되고, 그래서 저희 명단 확인하는 게 좀 힘들었고. 최 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남편과 함께 7년여 전 가자 지구로 이주해 터를 잡았습니다. 10대 딸과 아들, 그리고 최근에는 늦둥이 딸까지 얻어 행복을 키워왔지만 이번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이전 때와 달리 무차별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병원, 학교, 공격 안 하는 곳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말하면 핑계대는 건 이제 지하에 벙커가 있다.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지만 전기와 물, 통신까지 끊기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고 국경에 도착해서도 며칠을 대기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각국이 자국민의 대피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생사외기를 넘긴 최 씨 가족은 일단 한국으로 갈 계획이지만 앞으로 닥칠 현실이 막막한 상황. 그래도 이제가 7개월이 된 막내딸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웃음 지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연합뉴스 김상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내일 2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첫 소환 당시 마약 투약 진술을 거부한 이 씨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종업원을 소환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첫 출석 후 일주일 만에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 씨는 첫 출석 당시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온 경찰은 2차 소환에서 본격적으로 이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마약 투약 횟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만간 나올 이 씨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중 한 명인 20대 유흥업소 여종업원 B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재벌 3세 등 내사를 받는 이들과의 마약 투약 모습을 목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역시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는 6일 자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행권이 3주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2달 만에 또 올랐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연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8%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인 특례 보금자리로 온 우대형 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은 2달 만의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3주 만에 대출금리를 추가로 올린 겁니다. 5대 시중은행들은 최근 줄줄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간 7%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21조 2천여억 원으로 한 달 새 3조 3천여억 원 늘었고 가계대출 총 증가분의 91%를 주담대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예외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연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8%에 달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이른바 영끌족의 금리 압박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히지 않게 주의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소식 이마경 기자입니다. 11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0mm 안팎이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는 겁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대 100mm의 장대비가,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가을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순간풍속이 시속 25m에 달하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히지 않게 주의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후엔 서울의 최저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니 이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내 활동이 늘어나 면역력이 떨어진 게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문제는 이 독감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최근 감기 환자까지 늘면서 어린이 해열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해 원료 수입과 조제 차질이 빚어져 일부에선 사재기 우려까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월 15에서 2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8.8명으로 전주 15.5명 대비 약 3명 정도, 2주 전보단 4명 정도 늘었습니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저연령일수록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전체 연령대 중 초등학생인 7에서 12세가 1000명당 50.4명이었고 중고등학생 등 13에서 18세는 1000명당 39.9명으로 전체 평균의 각각 약 2배, 3배에 달했습니다. 워낙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 최근엔 독감에 걸리면 100만 원을 주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고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후 면역력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난 것 등이 유행 원인으로 꼽히는데 더 큰 문제는 약도 덩달아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약사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 해열제 등 용도로 약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전쟁 등으로 해외 원료 수입과 약 조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약국에선 사재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더 심각해진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많이 있어봐야 한 1, 2주치 그 정도만 구비를 해놨는데 요새는 이제 약을 구해놓지 않으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한 달치, 막 2달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비를 하는 약국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독감 확산을 막으려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